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작년 고2 3월 전국연합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3월 24일 전국연합 학력평가를 앞두고 많은 친구들이 지금 모의고사 공부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인동고 학생들도 지금 보충 수업 때 3월 모의고사를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하기 전에 미리 제가 업로드를 하고 수업을 나갈 예정입니다. 원래 주장요지 문제를 먼저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주제 제목 문제 푸는 방법을 먼저 업로드를 하고 그 다음에 주장요지하고 그 지문에서 힌트 표현을 이용해서 연결사, 조동사, 형용사 등을 이용해서 주제문을 빨리 찾는 방법도 한번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보충 수업 진도에 맞춰서 주제 제목 문제부터 먼저 업로드를 합니다. 네, 일단 주제 제목 문제는 어떻게 푸는 게 좋을까를 설명을 해보면요. 주장 요지 문제하고 주제 제목 문제하고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20번, 22번에 나오는 주장 요지 문제는 지문 자체가 뭐뭐 해야 한다. 그러니까 당위성이 있는 지문이 주로 나오죠. 그러니까 주장이나 요지가 잘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의 지문을 선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우리 구미의 인동고에 관한 지문이 있다면 주장 요지 문제에 나오는 지문은 구미의 고등학생들은 인동고에 반드시 가야 한다. 뭐 이런 식의 지문이 나온다면 주제 제목에 나오는 지문은 뭐 꼭 반드시 가야 된다 이런 거보다는 인동고의 역사, 인동고 가는 방법, 인동고의 장단점, 그 다음에 인동고의 뭐 건물 구조 이런 식으로 그 소재 자체를 설명하는 글이 주로 나옵니다. 반드시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 주로 그런 경향성을 띱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장 요지하고 주제 제목 문제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걸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제 제목 문제를 그럼 어떻게 푸느냐? 일단 세 가지를 참고하면 좋은데요. 첫 번째는 이 주제 제목 문제의 선지에는 그 글의 키워드가 들어갑니다. 특히 이 주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A of B 구조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of 전치사는 이제 그 단어에 따라 to나 between, 뭐 in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겠죠. 그래서 키워드를 2개 이상 찾아야 되는데 첫 번째 키워드는 글의 B 부분에 오겠죠. 글의 소재입니다. 글의 소재라는 건 글의 주인공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문의 답이 인동고의 역사라면은 키워드는 인동고가 됩니다. 이해하셨죠? 이 글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두 번째 찾아야 할 것은 이 글쓴이가 키워드를 어떤 식으로 전개하며 설명하고 있는 그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인동고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는지, 가는 길에 대해 설명하는지,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는지 이 전개 방식을 찾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사실 소재는 누구나 다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영어 영역의 선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 1번에서 5번까지의 선지가 있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인동고라는 이 아주 단순한 소재조차 포함이 안 된 선지가 5개 중에 한 2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소재를 일단 찾고 그 소재가 전혀 포함되지 않는 선지는 쉽게 또 걸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소재를 찾고 그 다음에 전개 방식 요거 2개만 찾으면 거의 문제가 풀리고요. 우리가 그 과정에서 주장 요지 문제에서처럼 연결사나 힌트 표현을 우리가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거는 다음에 주장 요지 문제 푸는 법을 업로드하면서 중요한 연결사나 힌트 표현도 같이 업로드를 해볼 건데요. 뭐 예를 들어서 지문을 딱 봤을 때 역접의 연결사 however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찾는다거나 힌트 표현 important, should 뭐 이런 류의 힌트 표현이 있는 것을 찾아본다거나 이러면은 이제 주제문이 좀 빨리 나오거든요. 그런데 주장요지 문제보다는 주제 제목 문제에서 그런 연결사나 힌트 표현의 비중이 좀 낮아집니다. 아무래도 설명글이다 보니까 물론 우리 23번에 보면 but beyond that 하지만 그 사실을 제외하고 뭐 이런 역접이 있긴 한데요.
이때의 벗은 전체 지문의 내용을 뒤집어주는 또 벗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단순 암기할 수는 없는 게 however이나 벗이 있으면은 무조건 주제문이다. 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바지, 지문 바이 지문입니다. 자, 어쨌든 요런 일단 차이점과 문제 유형의 특징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다시 주제 제목 문제는 키워드를 2개 찾아야 된다. 첫 번째는 그 글의 주인공, 소재. 예를 들면 인동고의 역사가 이 글의 주제라면 인동고를 찾아야 되고요. 선지에는 인동고가 포함되지 않은 선지가 2개 정도 나옵니다. 보통. 자, 그 다음에 많으면 3개요. 이 키워드를, 이 인동고라는 키워드를 어떻게 전개하는지 봐야 돼요. 역사를 얘기하는지, 가는 방법을 얘기하는지, 장단점을 얘기하는지, 뭐 그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키워드가 총 2개 이상이 나오겠죠. 그래서 2개 이상의 키워드가 어떻게 맞물리는가를 찾는 게 주제 문제의 특징. 이것들이 조금 더 비유적인 방식으로 표현된 것이 제목 문제입니다. 아무 선지나 하나 볼까요? 1번 Why do citizens이 아니고 sitcoms criticize progressive ideas? 왜 시트콤들은 진보적인 생각을 비난하는가? 이때의 소재는 시트콤이겠죠. 그리고 전개 방식은 시트콤이 프로그레시브 아이디어스를 비난하는 이유가 되겠죠. 이게 이제 전개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게 주제 문제라면은 reasons of why sitcoms criticize progressive ideas로 표현될 수 있는데 이렇게 조금 더 비유적인 방식으로 마치 신문 기사의 제목처럼 Why do sitcoms criticize progressive ideas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주제 제목의 A of B 구조를 약간 비유적으로 그냥 의문문 혹은 뭔가 비유의 느낌으로 표현한 것이 제목 문제의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문제는 본질적으로 비슷하고요. 선지의 표현 방식에 약간은 조금 차이가 있다. 아무래도 이런 거 보면 제목 문제에는 아마도 이유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나오죠. 이렇게 보면 그래서 조금 나오는 그런 전개 방식의 약간 그런 조금 더 제목 문제에는 이런 전개 방식이 더 많이 나오고 주제 문제에는 이런 전개 방식이 더 나온다라고 할 수 굳이 따지면 따질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 분석할 것은 없어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비슷한 유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제 문제 2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색깔을 초록색으로 해볼까요? 네. 자, 일단은 키워드 2개 찾을 거예요. 첫 번째는 글의 주인공, 두 번째는 전개 방식입니다. If the brain has already stored someone's face and name, why do we still end up remembering one and not the other? 일단은 눈에 띄는 단어가 뇌입니다. 이 글은 뇌에 관한 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네, 소재를 한번 찾아봅시다. 이 뇌가 만약에 벌써 store, 저장하다. 누군가의 얼굴이나 이름을 저장을 했다면 우리는 왜 여전히 end of ing는 결국 뭐뭐하다. 보통 부정적인 맥락에 쓰입니다. 결국 영어 공부를 끝내지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결국 왜 우리는 결국 하나는 기억을 하고 예를 들면 얼굴이나 이름 중에서 하나만 기억을 하고 왜 다른 것들은 기억하지 못하는가.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사람 얼굴은 잘 기억하는 반면에 이름을 잘 못 외우는 친구들이 있고 이름은 잘 아는데 얼굴이랑 매치가 안 되는 친구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이 글은 처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왜 뇌가 누군가의 얼굴과 이름을 이미 저장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는 기억하고 하나는 기억하지 못하는가? 그리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글의 구조가 문제 제기 원인 분석으로 흘러가죠. 인과관계로 흘러갑니다. 자, this is because 이것은 뭐뭐 때문이다. 과학 글이네요. 뇌과학에 관련된 글인가 싶네요. 뭐뭐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brain has something of a two-tier memory system at work when it comes to retrieving memories, and this gives rise to a common yet infuriating sensation. 이렇게 되네요. 자, 한번 보시면은 자, 이것은 왜 뇌가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저장하면서도 하나는 기억하고 하나는 기억하지 못하냐면 뇌가 두 개의 층이죠. 두 개의 층으로 구성된 기억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글의 소재를 단순히 뇌라고 하는 것보다 뇌의 기억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어떨까요? 그게 좋아 보이죠? 자, 뇌는 at work는 작동하는, 현재 작동하는 두 개의 기억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when it comes to, 우리 친구들 교과서 공부할 때 나왔습니다. 뭐뭐와 관련하여, 뭐뭐에 관해서. retrieve라고 하면은 기억을 꺼내다라는 뜻입니다. 밑에 주석에 보면은 기억을 꺼내는 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 층의 어떤 기억 시스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뇌의 기억 시스템이 두 가지 층의 뭔가로 되어 있는데 단순하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는 기억을 하는데 하나는 까먹는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려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어지네요. This, 이 두 가지로 작동하는 기억의 시스템이 gives rise to 하면은 그래서 발생시키다 정도로 볼까요? 자, 뭘 발생시키냐면은 아주 흔하면서도 yes이 들어가 있으니까 흔하지만 infuriating은 주석에 짜증나는으로 돼 있죠. 흔하지만 좀 짜증나는 sensation, 감각을 발생시킨다라고 합니다. 이 흔하지만 짜증나는 감각은 뭐냐면은 아까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 뇌가 나름의 정보를 저장하지만 한 명의 이름은 기억을 못하는 반면 얼굴은 기억을 한다던가 얼굴은 기억을 하면서도 이름을 기억 못한다거나 이런 상황입니다. 자, 예를 들면 recognize someone but not being able to remember how or why or what their name is. 누군가를 recognize는 인식하다, 얼굴을 알아보는 걸 뜻합니다. 얼굴은 알아보는데 어떻게, 왜,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누군가를 인식을 하지만 내가 어떻게 왜 그 사람을 인지하는지 이해를 못하고 혹은 그들의 이름을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자, 이까지가 지금 우리가 뭘 보고 있냐면은 왜 그래서 이름은 기억하는데 얼굴은 기억하지 못하느냐, 왜 하나만 기억하느냐. 지금까지 나온 이유로는 두 가지의 층위가 작동하는 기억 시스템 때문이다. 되게 자세히 설명해 주진 않았어요. 앞에 내용이 반복되는 것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말 자세히 설명합니다. This happens. 이러한 현상은, 이 짜증나는 현상은 발생해. 왜냐면 brain differentiate, 참 중요한 동사입니다. 구별하다. differentiate, A and B. A와 B를 구별하다. differentiate between A and B입니다. 친숙함과 familiarity, recall, 회상을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이 두 가지 층의 기억 시스템을 다른 말로 하면은 화살표가 너무 굵네요. familiarity와 recall을 구별하는 시스템이군요. 그러니까 뇌는 familiarity하고 recall을 구별하는 두 가지 층의 기억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이름이나 얼굴을 동시에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까지 읽고요. 우리가 글을 소재하고 전개 방식을 좀 정리해 볼까요? 소재는 뇌, 그리고 기억 시스템 이런 거고요. 그리고 선지를 좀 갖다가 다시 읽어봅시다. 전개 방식은 어떻습니까? 지금 전개 방식이 뇌는 방금 얘기했어. 친숙함과 회상이라는 것을 구별하기 때문에 우리가 혼란을 겪고 짜증이 나는 그런 현상을 겪게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뒷부분에 보면 familiarity는 이런 거고 그 다음에 recall은 이런 거고 해석을 하지 말고 전체 구성을 보세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친숙함과 해상을 여러분
구분을 하고 있어요. 이 글에서. 그래서 벌써 사실 답이 다 나왔거든요. 선지로 가볼까요? 자, 이 글에 소재가 들어간 것을 한번 찾아봅시다. 네 두 가지 층의 기억 시스템이 이 글의 소재야. 1번 Process of recalling details from partial memory. 부분적인 기억이라는 거에 대해 얘기한 적 없을 때. 2번 Impact of emotional response. 감정적인 반응? 말한 적이 없는데? Memory retrieval pattern. 기억의 회상 패턴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좀 이상해. 3번 dangers, 위험. memory loss는 이 글의 소재가 아닙니다. 기억 상실. 지금 점점 경쟁자가 사라지고 있고. 4번 ways, 방법. manage the difficulty of recognizing faces and names. 얼굴과 이름을 인식하는 어려움을 handle 혹은 manage, 다루는 방법? 아니야. 이 글의 주제는 답은 5번이죠. 이 글의 주제는 왜 사람은 얼굴과 이름을 동시에 기억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고요. 그 이유는 familiarity하고 recall을 내가 구별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읽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서는 familiarity는 내 입장에서 이런 거고 반면에 recall은 이런 거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의 전개 방식은 왜 인간은 얼굴과 이름을 동시에 기억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두 층위로 이루어진 뇌의 어떤 특별한 시스템 때문입니다. 그래서 5번 distinction, 구별이죠. 사실 여러분 내가 differentiate between familiarity and recall 이 문장에서 5번의 답이 거의 나온 거죠. 구별, 뭐하고 뭐의 구별? 해상과 친숙함의 구별. memory system 나오죠. 그래서 이게 소재고 이게 전개 방식입니다. distinction. 5번 쉽죠?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제 제목 문제 푸는 법은 1번 소재를 찾고 이 글은 brain's memory system 혹은 the memory system of the brain 혹은 two tiers S 붙었나요? two tiers of memory system 뭐 이렇게 하면 되고 전개 방식은 우리 글이 familiarity와 recall의 차이점을 differentiate 구별하는 것을 우리한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답도 distinction입니다. 구별.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5번이고요. 마저 읽어볼게요. 문제 푸는 방법을 다 설명했어요. To clarify,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하다. Familiarity or recognition is when you encounter someone or something and you know you have done so before. 자, 명확하게 하면 친숙함 혹은 인지라는 것은 뭐뭐 할 때이다. 너가 누군가를 마주쳤을 때 혹은 뭔가를 마주쳤을 때 그리고 너는 you know 안다. 대시 생략됐죠? You know that you have done so before. 너가 그 사람을 마주치거나 그 다음에 뭔가를 마주쳤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지라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누군가를 마주치거나 아니면 뭔가를 딱 봤는데 나 전에도 이거 봤는데 이 사람 봤는데 이걸 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하지만 beyond that 이 사실을 제외하고는 beyond는 뭐뭐 너머로인데 그냥 뭐 제외하고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이것도 교과서에 나왔네. 우리 when it comes to 하고 beyond 둘 다 교과서에 나왔었죠, 여러분. 자, 이 사실을 제외하고도 you have got nothing. All you can say is this person or this thing is already in your memories. 자, 하지만 이 사실을 제외하고도 너는 아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All you can say가 올 수식 동사 is. 너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사람이나 어떤 물건이 너의 기억 속에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 데자뷰 현상처럼 내가 이 사람을 어디서 본 건 알아. 근데 이름을 몰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반면에 해상은 recall 뭐 여기 중간에 연결사 on the other hand 이런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반면에 해상은 뭐뭐 할 때이다. You can access. 너가 접근할 수 있을 때이다. The original memory of how and why you know this person. 너가 어떻게 그리고 왜 그 사람을 아는지에 대한 원래의 기억에 접근할 수 있을 때 발생을 한대요. 그러니까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리콜은 회상, 말 그대로 회상. 근데 인지나 친숙함은 그거랑 다르다는 거예요.
자, recognition is just flagging up. flag up은 신호를 보내다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flag가 신호죠. 자, 그 인지는 신호를 보내는 거고요. the fact that 동격입니다. 그 기억이 존재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고, 해상은 너가 왜 그리고 어떻게 내가 이 사람을 알았는지에 대한 원래의 기억에 진짜 접근할 수 있어서 말 그대로 내가 그 정보를 온전히 회상을 하는 거라며, 친숙함은 그냥 이 사람 본 적 있어 끝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누군가를 기억을 하면서도 이름을 정확히 알지 못하냐, 우리 뇌 시스템에는 결국에 친숙함 존과 회상존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이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이 사람의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반면에 B라는 사람이 회상존에 들어가 있으면 얼굴도 알고 이름도 아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이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